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12월 6일 금요일장 마무리되고 난 뒤에 특징적인 테마주를 한번 볼까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보니까 오늘 1% 그리고 1.7% 강하게 올랐는데, 코스피를 보면 내릴 때, 최근에 내릴 때 이 긴 음봉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갭 상승도 한 모양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파동을 만들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오늘 양봉이 들어왔지만 이 양봉이 계속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양봉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장에는 또 어, 이런 갭이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자는 이게 이제 아일랜드 갭,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주봉을 한번 보면요. 주봉으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이렇게 추세상을 봤을 때, 60선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 60선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60선 아래에서 지금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고 다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 항상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쌍봉을 만들고, 다시 하락의 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더블 바닥을 만들고, 혹은 쓰리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의 폭을 만들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움직이기가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음, 하락의 추세선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죠. 다시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전 저점보다는 이제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한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전 저점,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주봉상 봤을 때 이 저점이죠. 여기 보면은 지지와 저항이 늘 되었던 자리, 2010포인트 정도. 이 자리가 그동안 계속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최근 며칠 동안 이제 하락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보다 더 강하게 떨어지고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언젠간 내되 언젠간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또 안타까운 거는 그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봉상 봤을 때도 이전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2015포인트 정도만 깨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충분히 한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12월에는 좀 아무래도 이번 12월에는 좀 좋은 모양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좀 행보가 좀 더 이루어지는 게 또 안전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떨어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거는 MLCC, 콘덴서 관련주들이 많이 띕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강하게 오른 것 중에 아모텍이 있어요. 물론 뭐 다 잘 올랐지만, 저는 이제 이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 단타가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혹은 뭐 최소한 한두 달 정도 보면서 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인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주봉인데요. 여기 보니까 특정하게 이제 이런 자리가 가격이 이제 보이죠. 이런 가격이 지금 보입니다. 계속 맞으면 떨어지고, 물론 돌파가 한번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 또 다시 맞으면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돌파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다가 더블바닥 만들었고요. 이제 보는 관점은 그렇죠.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떨어지는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추세죠. 이런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전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전 저점을 똑같이 잡아주고 지금 이제는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양이 보이고요. 이 횡보가 주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쭉쭉쭉 날아갈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갈지 그건 이제 지켜가야 되겠죠.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오늘 특정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2만 주 들어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누적을 좀 보니까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개인은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최근 6개월의 모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횡보했던 이런 모양인데요. 자, 여기만 봐도 이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평선을 무조건 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평선도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같이 수렴이 되면서 자, 여기를 변곡점을 해서 이제 벌어지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뭐 중요한 자리에서 매물대였던 가격대를 일단 돌파해 줬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옆으로 횡보보다는 우상향이 될 확률은 조금 더 훨씬 높아 보입니다. 9% 떨어 올라갔는데 오늘 곧바로 따라잡는다기보다 파동을 만드는 걸 보고 이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총이 굉장히 뭐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2,5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보시면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이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가장 큰 피크 그리고 난 뒤에 2019년도에 이제 죽을 쓰였죠. 죽을 쓰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전 고점까지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에 퉁퉁 치던 한 3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에너지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는 곳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한 35,800원 정도 기본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모텍을 봤으면 또 봐야 되는 게 대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기죠. 자,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았을 땐 불구하고 잘 버텼던 게 IT주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관련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정하게 이제 우리가 좀 보여지는 게 자, 9만 원에서 옆으로 횡보가 만들어졌어요. 한참 올라오다가 9만 원에서 좀 긴 횡보가 만들어지고 이제 돌파가 한번 나왔거든요. 자,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자, 이 자리 9만 원 자리가 깨진 자리 이 자리였을 때 좀 걱정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봉이지만 만약에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면 이전에 지지해 줬던 이런 특정한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가 아닌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추세는 하락의 추세로 바뀌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뭐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거 누가 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더블 바닥, 3, 4바닥 만들면서 자, 옆으로 다시 한번 좀 더 횡보하는 모양이 보이죠. 자,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MLCC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 이런 모양들을 만들면서 자, 이전에 가격의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횡보한 자리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횡보한 자리들 비교해 보니까요.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선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이제 많이 올립니다. 물론 이게 다시 떨어지더라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아무래도 매집을 해가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컨센서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았을 때, 자, 업황의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뭐 이거를 100% 믿을 순 없지만, 보시는 바와처럼 2017년 300억, 3천억, 그리고 2018년 1조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쪼그라들죠. 거의 뭐 반타작. 그런데 2019년 올해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시기, 그리고 2020년, 2021년 되면은 이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꼭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가격대고요. 큰 실적이고, 그리고 피크 꼭다리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제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 꼭지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욕심 혹은 오바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파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전 지지가 해줬던 13만 원에서 1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수급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MLCC 글로벌 2위 기업이다 뭐 그러고요. 카메라 모듈은 제가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지금 이런 모양처럼 지금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죠. 2017, 18년, 2019년 9월 달까지 계속 마이너스, 그리고 7% 영업이익에서 8% 영업이익, 순수익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콘덴서,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게 있죠. 삼화 콘덴서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를 한번 볼까요? 자, 단층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2018년도에 비해 2019년 조금 부진했던 게 같아요.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굉장합니다. 아직 원래도 뭐 22% 정도 보이고요. 순이익률도 20% 정도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ROE가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았을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었죠. 자, 3,500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무지하게 많이 올랐고요. 주봉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아직까지 지금 하락의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자, 고점이 계속 이렇게 찍어지죠. 자, 여기서 이전 저점을 지금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혹은 짝꿍댕이를 만들고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위로 올라간다든지 혹은 옆으로 좀 더 횡보하다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더블봉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지를 해준 자리,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얘가 옆으로 횡보해가지고 이제 위로 조금 우상향 혹은 그런 모양을 만약에 만들려는 모양이 보여진다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하러 갈 만한 그런 가격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니까 고점을 연결한 선들, 뭐 이게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어도 이렇게 그으면 또 이렇게 돼요. 네. 선은 긋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다는 자체는 내 스스로가 이제 좀 더 이 추세를 보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더블바닥을 만들어 주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4만원 선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라든지 혹은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안전한 그런 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만 콘덴서의 뭐 아까 추정을 봤는데요. 보니까
뭐 목표가는 55,000원이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네요. 2016년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95억, 그다음 220억, 그다음 800억 굉장히 많이 좋아지다가 반타작이 났습니다. 2019년 올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어차피 선반영 하다 보니까 미리 먼저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660억, 자 80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업황은 지금 다시 한번 개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자 퉁퉁퉁 이 치던 자리가 66,800원, 67,000원 자리인데요. 다시 이 바닥을 만드는 거를 확인된다면은 67,000원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급이 바탕이 되지 않고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라면은 한 번 더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그게 바로 고수죠. 짧은 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매매를 우리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실 또 매집을 같이 함께 하면서 느긋하게 뭐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RF 세미는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그나마 좀 반가운 거는 이전 저점을 지금 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사실인데, 자, 뭐 과대 낙폭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탕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근데 밑으로 떨어지다가 최소한 좀 이렇게 좀 뭔가를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봤을 때 자, 이런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요. 파동을 만들고 갔다가 이 큰 추세의 그 상단선을 맞고 아래로 지금 떨어졌죠. 아래로 떨어지는데 다시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 선이죠.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돌파할 때가 강하게 한번 치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니까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 흔적이 보입니다. RF 세미가 또 막 오를 땐 또 강하게 오르고 그랬었는데요.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아까 추세를 봤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죠.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나리오는 그래요. 이제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자, 저점에서 자,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매매 자리는 큰 낙폭 이후에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매매보다는 자, 이렇게 또 퉁 치고 탁 6,000원이나 혹은 6,0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취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한 자리를 찾자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봤어요. 아모텍, 삼성전자, 대주전자재료도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5% 정도 강하게 올랐는데 자,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이 눈에 착 띄죠. 자, 이런 모양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같아요.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 저점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을 한번 살짝 그어 보니까 저점을 연결한 선, 고점을 연결한 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한번 올라갈 만한 자리고요. 만약 여기가 뚫리면은 뭐 그때는 손절하거나 짧은 손절이나 혹은 이걸 보면 안 되겠죠. 고점을 연결한 선.
자,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뭐 2만 원까지는 아닐지언정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있어 보이고, 이 기업이 원래 이제 만들어낸 실적을 한번 보자니까 뭐 대주전자재료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MLCC보다는 조금 좋지 못한 모양이 보입니다. 자, 컨센서스 나와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2018년 뭐 흑자 전환했다. 뭐 근데 적자 전환, 흑자 전환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향상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그런 MLCC의 어떤 그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또 보시는 바와처럼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가 한번 올리면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가총액인 것 같습니다. 자, MLCC 2018년 혹은 2019년도 바닥을 찍고 그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앞으로 2년 뒤에는 다시 그 최고의 정점을 만들었던 실적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제 패턴이나 그리고 추세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